위에 거는 그 외대부고고요. 아래 거는 이제 한화고인데 자세히 보면 묻는 내용이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1번에서 그 자기주도 학습 경험 그걸 통해서 깨달은 점이 1번이고 지원 동기죠.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와서 어떤 학업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래.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학교들은 특징이 뭡니까? 공동 활동이 많습니다. 공동 활동이 많으니까 공동체 경험과 그걸 통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다르나 문항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대부고하고 한화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대학은 많이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데 외대부고는 균형적으로 정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시 인원이 더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한 70여 명을 이렇게 보내는 학교고, 한화고는 그에 비하면 너무 이제 수시 쏠림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 경쟁률은 외대부고는 좀 상승세고, 한화고등학교는 조금 하락세인 점, 이런 점이 조금 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면접 방식은 비슷한데 15분을 하는데 외대부고는 그 자소서가 워낙 좋고 면접도 잘하고 그러면 한 좀 짧게도 해요. 13분 정도 이렇게만 하고 자소서에서만 묻는데 외대부고는 한화고는 학생부에서도 묻습니다. 다음에 문항 개수가 제한이 없어서 취업할 때 나오는 문제랄지 이렇게 압박 질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한화고의 특징이다. 한화고의 학생부에서도 묻고 자소서에서도 묻고 좀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외고 국제고는 조금 심플하죠. 네, 외고 국제고도 이렇게 1번, 2번, 3번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 공부를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뭐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게 20점이고 10점, 10점, 그리고 1500자니까 1500자에 1번이 한 700자, 다음에 2번 400자, 400자 쓰라고 이렇게 하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700자,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 400자, 400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0, 400, 400으로 글자 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뒤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이 문항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런 앞에 뭐 외대부고도 받고 그 한화고도 받잖아요. 네? 그 문항을 받고 외고도 받는데 학교는 다르나 묻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같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하느냐면은 영어에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 용어로 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어휘를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이 자소서 문항이 좀 긴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양식을 문항을 보고 내 언어로 설명해야 내가 이해한 겁니다. 뭐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공부든지 간에 그 공부를, 그 분야를 내가 알면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문항도 외대부고든 한화고든 뭐 대원이든 한영이든 외고든 국제고든 묻고자 하는 건 1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경험과 깨달음은 너한테 공부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중3이면 공부를 제법 했습니다. 5년 뭐 초등 저학년은 공부가 아니라고 쳐도 적어도 5년 이상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 공부라는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너에 대한 공부의 생각은 뭐야? 경험과 생각을 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뭐 학습법도 있을 테고 뭐 동아리 하다가 뭘 탐구한 것도 공부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공부입니다. 공부에 대한 경험이랑 생각.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지원 동기니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왜 지원했느냐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뭐 하려고 지원했느냐 이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 왜 그 많고 많은 고등학교 중에 하필 우리 학교를 오려고 하니 제대로 알고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할 거고 무슨 활동을 하고 싶냐 이거죠. 공부가 좀 다르잖아요. 일반고랑 교육과정도 더 사실은 많고 좋고 다양하죠. 뭐 고교학점제를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 학교들은 약간 고교학점제를 벌써 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기의 선택이 많으니까요. 더 많고 특색 수업 이런 게 많으니까. 무슨 활동하고 싶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직 중학생이지만 나중에 어른 되면 뭐 하고 싶니? 진로 계획이죠. 학업 계획, 활동 계획, 진로 계획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인성문항이라고 했죠. 인성문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일반고에 비하면 활동이 많아요. 이게 활동은 뭐 있어요? 다 공동이죠. 예. 공동활동이 많은데 너 공동체 활동 경험은 어떤 게 있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다 보면 1번, 2번, 3번이 다 어떻습니까? 2번은 뭐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미래니까 우리 학교 와서 할 계획이니까. 근데 1번, 3번은 보면 다 뭡니까? 경험과 그걸 통해 깨달은 내용. 그러니까 이 경험이 중요하겠어요? 경험 후 생각이 중요할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자 수 비중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는 실제로 절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곳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니까 1번이 공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사실은 분량도 많고 중요하기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요 계획, 뭐 나중에 진로 계획 이런 거는 워낙 가변적인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정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대학 가서도 뭐 매년 바뀌고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중학생한테 이런 진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많은 배점을 두고 중요도를 둘 수가 없죠. 그냥 제대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은 중학생들이 쓰는 이제 진로 계획은 솔직히 보면은 허황됩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귀엽고 약간 허황된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귀엽게 약간 허황되고 좀 높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학생의 특권이죠.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가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나이 값을 하는 건데 얘네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됩니다. 3번은 이제 공동체니까 이거 한 2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묻는 거, 자소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FAQ를 보면요. 오히려 이제 작성법보다 무얼 소재로 하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무얼 소재로 하면 맞냐.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1번입니다. 우리 애는 그냥 학교만 다녔다. 숨만 쉬고 다녔어요. 성적은 뭐 거의 대부분 A, 뭐 외국어는 다 영어만 A면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 쓸 만한 소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 정말 그렇다 하면은 굳이 특목고 뭐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학교를 안 써도 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정부가 바뀌죠. 바뀌어서 특목고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되는 거지. 사실 저는 입시에서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지금 대세적으로 보면 있지 않다. 이제는 고등학교, 학교 덕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입시 전문가별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대치동 분위기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서 특목자사고가 굉장히 뭐 대박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정부가 바뀌는 건 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뭐냐면
어쨌든 블라인드 전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래도 전사고 중에 어느 학교, 외고 중에 어느 학교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블라인드 안 할 때는. 그래도 전사고도 한 10개가 되는데 분명히 전사고도 분명히 수준이 좀 다르고요. 외고도 분명히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최고로 센 전사고, 최고로 센 외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수시 인원이 전보다는 감소했죠. 왜냐하면 좋은 학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교육 과정이 좋은 겁니다. 학교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우수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학생부로 뽑는 게 수시잖아요. 근데 수시보다는 어쨌든 정시 인원이 예전보다는 40%를 유지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뀐다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블라인드와 수시 인원 확대가 아닌 이제 유지나 소폭 감소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내신 따기 어렵고 자소서 쓰고 이런 학교에 다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1번 유형이라면 아이도 특목고에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재가 없다, 이런 내용은요, 저는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랑 과정 결과, 아까 뭐라고 했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재가 사실은 대부분 없는 게 아니에요. A 정도를 많은 과목에서 받고 그런 학생이라면 어쨌든 소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재가 평범하잖아요. 그러면 과정과 결과가 더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돋보일 수가 있어요. 소재가 그냥 평범하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뭐냐? 여기 4대 소재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소재로 하는 제일 많은 게 4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공부법이에요. 자신의 나름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은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이거에 공부법이 있고, 또 과목 세특이 있죠. 어쨌든 몇 줄 써져입니다. 이 친구가 거기서 어떤 탐구를 했다든지 공동활동을 하면서 무슨 걸 찾아본 거, 책을 읽은 거, 이런 거 다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 자, 동, 봉, 진이죠. 이런 게 어쨌든 학생부가 깨끗하게 비어있는 학생은 없으니까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독서, 독서도 몇 권씩은 다 있는 건데, 이 4가지는 보세요. 공부법, 교육과정, 그다음에 창체, 독서는 사실은 이렇지 않나요? 학교만 다녔으면 다 있는 소재예요. 학교를 안 다니지 않는 한 다 있는 소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소재가 없다, 소재 타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소재가 없는 건 대부분 아니다. 못 찾는 거죠, 소재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이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우고 느낀 점, 이 과정 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소재가 평범해요. 한번 요 두 개를 한번 어느 등수를 한번 매겨보자고요. 여기 지금 제가 공란으로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소재 평범하고 결과도 평범하다. 그럼 얘가 이제 어쨌든 제일 약한 경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서는 4등. 그다음에 소재는 뛰어난데 엄청난 어려운 책을 읽었다든지 외국 유수 언론에 굉장히 긴 지문을 봤다든지 아니면 각종 무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거의 초고격급 수준의 무언가를 했어. 근데 그 결과가 평범해. 이러면 이제 얘보다는 낫지만 3등. 그리고 자,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재도 탁월하고 결과도 탁월한 경우. 소재는 평범한데 과정과 결과가 탁월한 경우. 이 경우에 자, 어떤 게 1등일까요? 과정과 결과가 뛰어나면, 탁월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미세하게 요 아래쪽 얘가 1번이면 얘가 한 1.2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같이 봐도 사실 됩니다. 같이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같이 봐도 둘 다 공동 1등을 줘도 되는데, 네, 공동 1등을 줘도 되는데, 이렇게 평범한 소재로부터 탁월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과정과 결과가 탁월하면, 자, 사실은 이 모든 교육기관의 인재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재상은 다 다르잖아요. 뭐 대학별로도 인재상이 다 다르고, 뭐 같은 글자로 돼 있는 연대가 다르고 고대가 다르고 서울대가 다 다르지만, 원래 핵심은 덜 가르쳐도 많이 배우는 학생이 사실 모든 교육기관의 인재상입니다. 이 용어는 다 달라도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결국에 인재상이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소재를 갖고도, 평범한 책을 읽고도, 어렵지 않은 뭐 쉬운 책이라고 생각한 걸 읽고도 과정과 결과가 탁월한 애가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